주말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7월 2일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및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 직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 결과와 기무사의 세월호 사건 관여 문건 발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수동 국방부 검찰단장께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군 수도병원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군인과 민간인 외상 환자를 협력하여 진료하고 수술하는 시범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0년에 국군 수도병원에 개원할 예정인 국군 외상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미리 식별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은 2019년 말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외상 분야 전문 의사 2명과 간호사 11명을 파견받아서 민군 협력으로 외상 환자를 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는 1일부로 용승일 서기관을 군무원 정책과장에 이상옥 서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 파견 근무에 보직하였으며 4일부로 문상동 서기관을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참전 22개국 참전용사 후손을 초청하여 3일부터 9일까지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를 갖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최근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된 독일 의료지원단 후손 2명 등 120명이 참가하여 이들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비무장지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단장님. 네, 이어서 국방부 검찰단장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장 국방부 검찰단장 이수동 대령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국방부 장관 명의에 의해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여간 군검사, 검찰 수사관, 헌병 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검찰,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들과 원활한 공조하에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사 TF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TF가 6월 30일부로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관련해서는 첫째, 청와대와 전 장관, 국정원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이 청와대와 전 장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사실, 2012년 대선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사령부 신규 군무원이 조기 선발되고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배제한 사실, 국정원의 사업 승인하에 사이버사령부의 위장 인터넷 언론 매체 포인트 뉴스 운영 사실 및 댓글 활동 수당이 2012년 대폭 인상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대선 개입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한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오상공단 부대원들로부터 대선 개입 관련 유력한 자백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오상공단 부대원들에 대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으며 김 전 장관이 오상공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방해하는 등 수사 부실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청와대 전 비서관, 조사본부 전 본부장 등 7명이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3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한 기무사령부의 댓글 활동과 관련하여 기무사령부가 2009년부터 2013년
중순경까지 사이버 전담관 일명 스파르타를 선발하여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보수 정권 재창출 등을 목적으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한미 FTA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댓글 달기, 조회수 올리기, 트윗글 작성 등을 통하여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여 인원은 연 인원 600여 명이며 확인된 정치 댓글 작성자는 170여 명이고 정치 댓글은 21,363건입니다. 또한 대통령 정부를 비방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집과 관련하여 기무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일반 시민들의 포털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더 나아가 방첩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그 민간인에 대한 신원을 불법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트위터상 극렬 반정부 계정 무력화를 위하여 기무사령부가 트위터상 스팸 블럭 기능을 이용 일반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들을 조직적으로 차단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기무사령부가 팟캐스트 남꼰수다의 내용을 요약하여 24회에 걸쳐 국가안보망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위 혐의 사실에 따라 전임 기무사령관을 포함하여 기무사령부 부대원 6명이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4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정치 댓글 관련 인원들도 업무 주도 여부, 댓글 성격에 따라 처리 예정이며 전역한 관련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무사령부의 안보단체 활용 등을 통한 전방위적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기무사령부가 2008년 초기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안보단체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안보단체 등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에 개입하고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을 지원하였으며 유명 예비역 기고문 작성 시 사례비 지급, 해외 예비역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예비역 사이버 전사 육성 보수단체 홈페이지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기사를 웹진 형태로 발행하는 등 안보단체를 통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무사령부는 정치 현안 개입 목적으로 각종 시위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하여 안보단체 등의 여론 지지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관련 기무사령부의 관여 문건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TF는 기무사령부의 안보단체를 활용한 정치 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련 문건에 의하면 기무사령부는 2014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그 업무 분장은 유가족 지원, 탐색 구조 인양, 불순세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문건에는 세월호 탐색 구조 및 선체 인양 등 군 구조 작전 관련 동종 보고 이외에도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 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 상황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무사령부가 보수단체들이 좌파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소위 좌파 집회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에 대해서는 그 작성 경위나 위법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하여 조사 예정이며 아울러 국방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활동 예정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도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된 혐의 사실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 2가지만 받겠습니다. 네, 저 아시아경제 양낙기 기자님. 예, 그 관련해서 결과 질문 전에요. 그 2013년도 11월 20일 날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입장 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 내용이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보도 관련해서 입장 자료인데요. 내용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타기관의 지침을 받아 활동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보고는 정상적인 정보 활동이었고 정치글 관련 사안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군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까지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근데 오늘 결과 발표랑 전혀 다른 입장 자료인 것 같은데 국방부 대변인실 입장 좀 한번 얘기 주세요. 그거는 그 당시 입장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확인을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뽑아왔어요. 네, 아직 그래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달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그 경위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입장은 나중에 내줘 주실 거죠?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원론적인 거 하나 있는데요.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정치 개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국방개혁 2.0에 포함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유가족 사찰 관련한 그 문건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어떤 분에 대해서 2013년에 VIP 비방글을 게시한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세월호 사건 전의 행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월호 사건 직후에 유가족의 뭐 또 활동이나 그런 걸 사찰하는 걸 넘어서서 과거의 행적까지 사찰을 했다는 건가요? 두 가지 질문 좀 답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조사 TF부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제도 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때 좀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저는 조사 TF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유가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향후에 그런 부분도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세월호 관련 그 문건들이 발견된 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사 과정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2013년에 인터넷 기록을 사찰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 제가 지금 확인된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그 한번 확인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MBC 추한 기자입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 문서를 생산했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누구의 지시로 누구한테 이거를 보고했는지가 없어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TF의 활동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예, 예. 근데 왜 기무 사건을 오늘 마지막 날 하신 건지, 이게 사실 TF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 조사 결과도 발표하시고 하셨는데 이후에 계속 진화되는 게 있을 텐데 왜 기무 사건이 마지막 날 하신 건지 좀 이게 발견된 시점이 언제고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왜 오늘 발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무사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이번 세월호 죄송합니다. 세월호 관련된 세월호 부분요. 예, 예. 그 보고 여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서는 저희가 추정을 함부로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사령부에서 종합됐기 때문에 뭐 사령관이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되지만 그걸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도 조사를 하고 향후에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려도 검찰단으로 이첩을 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좀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기무사가 CBS 권혁주 기자입니다. 기무사가 정보 하여튼 뭐 확인하고 파악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나면 하여튼 뭐 뭔가를 군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또 수색 구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문제가 여기 뭐 이제 실종자 가족 뭐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이제 거기 우리 탐색 구조 종교를 설득 방안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고를 했는데, 요런 게 뭐 위법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한 게 이런 게 그 기무사 본래의 기능을 넘어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은 세월호 관련된 자료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아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조사 TF의 어떤 조사 대상은 아닌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안보단체 예비역 그 사이버 전사라든지 예비역 단체의 시위 정보 제공들을 이렇게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그냥 첩보 제공 수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한됩니다만 하여튼 일부 부대원들이 이거 세월호 TF를 운영을 했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세월호 TF를 운영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 문건들을 제가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무사가 모든 걸 다 위법하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탐식군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군 구조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나 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는 걸로 여기서 우선 형식적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동향을 파악하게 됐는지 세부적인 것들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가족 지원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의 그 동향이라든가 이 성향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무사 범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시위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고 보고 저희가 그거는 조사를 할 거고 나머지 뭐 선체 인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정보부대로서 자료를 정리한 것들은 향후에 특별법에 의해서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그 내용들이 또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서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개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백볼 때 하시죠.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백볼 때 하시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저희 이야기를 구해드릴 것은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예, 그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즉 KBS 이철호 기자고요. 잠깐만요. 이철호 기자님. 예. 그러면 예. 이철호 기자님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YTN 강정규 기자님으로 넘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YTN 강정규입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기무사가 그 세월호 유가족들, 특히 민간인들에 대해서 성향 파악이든 뭐 인적 사항이든 조사한 게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TF에서 조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선을 넘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어떤 조사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같은 것을 확보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기무사의 직무 범위는 기무사 부대령에 있습니다. 기무사 부대령에 보면 어떤 임무를 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인의 특히 그 민감한 사건에 유족분들의 이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일단은 제가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위법 여부들은 좀 더 뒤에 자세한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직무 범위는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기무사 직무는 기무사 부대령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일단 좀 위법한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실제 그런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조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조사가 다 돼서 발표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관련 문건들을 확인하고 일부 뭐 좀 조사는 진행 중이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또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검찰단장의 브리핑 마치시고요. 국방부 대변인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미진한 부분은 백브리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기무사령부의 정치 개입 등으로 국가 공권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 있었던 군의 정치적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 국방개혁 2.0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과 조직, 제도를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